네, 저희 주상전화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성전자 50% 84,000원에 샀는데요. 그 네, 하이나 올라갈 줄 알고 어제도 기다렸는데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4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팔아서 딴 곳으로 어디로 가면 쓰겠어요? 또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종목을 바꿔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네. 들어주시죠.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8만 원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고민하고 계시는 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앞서서 일부에서는 아직은 좀 반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삼성전자 그래도 긍정 들어주셨어요. 지금 8만 원대 가지고 계신데 4만 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4만 원대가 확실히 가느냐? 그러면 갔을 때 지금 매도했던 거를 살 수 있느냐? 이 고민까지 한번 같이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 어딘지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지금 달러화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달러 가치까지 가네요. 이 코로나19 수준에 그때 주가 저점 수준까지 밀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추가 하락은 할 수 있어도 반등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은 복원이 빠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인사 개편을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조직 재개편을 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의 방향 같은 경우가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정도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라면은 되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만 원이 간다라고 하는 근거를 물어보세요. 세 가지 근거를 물어봐서 거기에서 그 근거가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근거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따져봅니다. 우리가 범용 반도체가 D램 낸드가 중국이 창신 반도체가 출하량을 올려서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단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서 실적을 다 녹여서 전자를 보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의 실적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평가 절하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팔 이유는 없고 되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의 주가 수준 너무 과도하다.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요.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추가 매수에 긍정이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더 길게 잡고 바라볼까요? 네, 저는 추가 매수 긍정입니다. 매우 긍정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다른 종목군들이 잘 버티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빠진다 이러면은 종목 교체를 가격 상관없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4거래일 동안에 지수 밀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트리거를 무조건 삼성전자의 모든 요인이다? 그거는 아니죠. 지금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이고 덩치가 크니까 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좀 잘못한 것들도 있죠. 실적도 사실 좀 힘들었고 HBM 랠리에서 올해 내내 사실 YTD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4만 원 가셨을 때 과연 사실 수 있을까요? 저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사지 지금 시점에서 마이너스 8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손절하면은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큰데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4만 원에 다시 살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주이긴 하지만 지수와 연동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코스닥 같은 종목이면은 갈아치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수와 이렇게 연관성이 높은 종목을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84,000원에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비중도 50%면 적어도 바라보고 계셨던 가격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눌려도 그냥 관망을 하신 거겠죠. 저는 오히려 수량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주가가 추세가 돌리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 얼마나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극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을 떨고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삼성전자 65,000원 이하로는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매수 시점은 고민을 하셔야겠죠. 뭐 저는 지금도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14조 이상 던지고 있고 더 던지고 있고 외국계 수급 동향 보시면 8, 90 정말 우리나라 자체를 그냥 다 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바닥을 예견을 하는 거는 사실상 뭐 그냥 편안하게 러프하게 뭐 48,000원도 갈 수 있고 41,000원도 갈 수 있고 30,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또 어떻게 반등에 빌매가 생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또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차곡차곡 분할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이미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거치로 넣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원래 이제 상담할 때 비중 높으면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 거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두 분 모두 오히려 공포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65,000원 이하로 낮춰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네. 고민되실까요? 수고하십니다. 네, LG 노텍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만 3,500원에 15%입니다. 26만 3,500원에 15%요. 네. 그때 아이폰 출시 뭐 일정 앞두고 그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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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네요. 이성우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최근 계속 뭐 한 달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LG노텍이 9월 3일 아이폰 출시 새로운 아이폰 출시 이전에 한 8%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네. 이때 보면 출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밀렸거든요. 그때 대만의 아이폰 관련주들이랑 중국 쪽의 아이폰 관련주들은 올랐어요, 되려. 이때 시장에서 추측을 한 게 아무래도 약간 뭐 이노텍 같은 경우가 물량을 다른 곳에 좀 뺏겼거나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고도 계속 밀렸거든요. 실적까지 부진했었죠.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매출, 영업이익 다 이 사업부와 관련해서는 뭐 덜 나온 실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중립을 든 이유가 이게 주식을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 또한 뭐 개인 투자자지만 힘들어하는 게 이 종목을 살 때의 근거, 그러니까 왜 샀냐, 이거를 왜 지금 이 가격대를 주고 샀냐, 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산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하면 뭐 추가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게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쉽게 그냥 지지를 받은 가격대, 저항을 받은 가격대 이걸 놓고도 그냥 쉽게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를 받은 가격대에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두 가지겠죠. 시장 때문에 밀리거나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위에서 산 그 매수자들이 팔고 나간다라는 건 기업에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런 걸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뭐 다음 분기 실적도 물음표입니다. 잘 나올지 말지는 물음표인데 정황을 봐요.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판매가 예상보다 어느 정도는 올라왔는데 4분기 실적이 3분기를 봤을 때는 썩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실적도 부진했고 4분기 실적을 보고 일단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0416번님께서 RS 오토메이션 가지고 계십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연락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일론 머스크 덕택일까요?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윗골이 달린 종목들 굉장히 많고 시간에서도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거든요. 이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게 이제 미국 기업과의 협업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발 영향으로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로봇 쪽이 못 움직였습니다. 뭐 ESS부터 시작해서 AI, 그 다음에 뭐 FSD 이런 쪽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뭐 위성도 당연히 많이 올랐고요. 근데 로봇들이 안 움직였고 또 트럼프 관련돼서 뭐 경호견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생기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사실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죠. 지수가 2%씩 이상 밀리고 누가 봐도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급등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밑에서 매수를 했는데 급등을 하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팔고 싶겠죠. 이게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두 가지죠. 하나는 기술력에 대한 불신. 요즘에 이제 일본의 이제 도요타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걸로 조금 희석을 시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술력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시총 대비했을 때 사실은 실적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의 주가의 이런 방향성을 트는데 조금 힘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최근에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얘가 원래 이제 그 액추에이터랑 모션 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참 로봇주들이 핫할 때는 이 회사가 이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좀 작게 소형화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원가 절감에도 연관이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의 탄력도가 높았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 동반이긴 한데 문제가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줬으면 모르겠는데 요 화면 보시면 개인만 샀어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을 했고 외국인이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물량을 잡아먹는 역할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왜? 로봇주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같이 움직임이 나오긴 할 텐데 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종목이다. 반등 나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845번님께서 제노코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19,250원에 10%이신데요. 희망 없는 종목 손절하고 우주항공 관련주로 갈아탔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노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좀 주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주가가 시장이 아무래도 하락하면서 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11월 8일에 또 시세가 한번 났다가 과하게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뭐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고민해 볼 게 우주항공 쪽에서 1등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뭐 발사체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하나와 민간 위성 발사 이런 쪽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원천 기술이 있는 쪽을 찾아서 보시는 게 낫고 기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시세가 날 때 1등주들이 움직이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는 특성 하나, 그 다음에 그 테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무게감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 한둘 이렇게 있거든요. 무게감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추후에 만약에 주식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종목을 명분 있게 찍어 살 수가 있거든요. 작은 종목 찍어 샀다가 이 변동성 감내가 안 되다 보니까 저라면은 미리 좀 더욱 근거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기업에서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이사님은 본다면 어떤 기업 보고 계실까요? 하나그룹 쪽 보고 계실까요? 네, 전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편한 종목임을 말씀드리고요. 뭐 교과서적인 대답이에요. 예,
가장 좀 편한 종목을 보고 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세트랙 I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악마의 유홍님께서 재룡전기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2,000원에 비중 10%이신데요. 며칠 전에 급등할 때 절반에 매도하고 하락 후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효성중공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또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3%대 상승 중입니다. 이 전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가가 82,000원, 62,000원이었는데 네. 급등할 때 매도를 했고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평단가가 얼마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평단가를 내린 가격이 62,000원. 내린 게 62,000원이요? 네.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변압기도 조금 잘 뜯어 보셔야 되는데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HD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이고요. LS엘렉트릭도 초고압 변압기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미국 쪽으로 우회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공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게 실적에서 쫙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보시면 지금 수출입 데이터나 HS 코드 보시면 좀 급등락이 심할 거예요.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 넘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효성중공업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의 실적도 보시면 이 분기로 보셔도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이 넘버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뭐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이시죠? 앞에가 7이고 뒤가 5, 6이니까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LS엘렉트릭 같은 종목이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보세요. 마이너스도 보이죠? 마이너스도 보이고 넘버 마이너스 보이죠? 이래서 못 가는 거거든요.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룡전기는 뭐 이제 그거보다는 낫기는 한데 얘도 실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막 지금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넘버가 높아지기는 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막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고압 변압기가 아닙니다. 소형 변압기고 HS 코드에서 이제 중소형 쪽에 대한 변압기와 이제 또 초고압 변압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최근에 산일전기라고 해서 특수변압기가 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수요단에서 계속 늘어날 수 있고 북미향 부분들이 좀 큰 기업들은 괜찮은데 재룡전기가 물론 미국향이 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처럼 변압기가 전부 다 가고 전선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재룡전기도 굉장히 크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되는 종목군들도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뭔가 돌아서려고 한다면 여기 63,000원, 4,000원 라인을 강하게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지 못하면 아마 추세적으로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 매물대 하단 라인 있죠? 여기 깨지면 다시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밑에가 엄청나게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조는 LS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차트 움직임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꿀팁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늘의 상승 탄력을 좀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7,3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어요. 하창현 본부장님께 미래에셋 벤처투자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의 이유는 뭐 스페이스 X에 네. 유상증자에 참여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스페이스 X 관련주들 오늘 뭐 동아지진도 그렇고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그렇고 급등했는데 이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확실히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네. 뭐 추가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확률은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제 가격대가 높게 매수를 하시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이 오면은 좀 현금을 일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미국 기업 중에서 그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데스티니 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가 단기간에 주가가 한 200에서 300%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고점 대비 한 40%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장은 좀 후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종목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하고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보다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표적인 스페이스X 관련주고 이 종목이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그때 몇 배였죠? 한 4-5배가 그냥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눌리다가 다시 가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스페이스X를 제대로 이제 배팅을 하실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기대 소익률과 향후의 대응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 때 좀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뭐 좀 변화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펀드가 비상장 기술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명이 DXYZ네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스페이스 X 관련주 본다면 네. 그냥 우리 국내 증시에서 우주항공 기업들 그냥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은 혹시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탑픽 있으실까요? 저도 아까 이제 요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세트레가이를 선택하는 게 제일 정답지인 게 뭐냐면 네. 이쪽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뒷배가 있는 쪽이 사실 세트레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사들의 힘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파실 거면은 사실 해외 주식을 직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스페이스 X가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4218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0만 4천 원에 10%, 추가로 10% 더 매수를 하셔서 지금 1년 정도 가지고 가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사님, 지금 10% 추가 매수하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뭐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게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신사업의 장밋빛을 너무 얘기를 한 거죠. 원래 본업은 철강 쪽인데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평가가 높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품이 끼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우선은 신사업인 2차 전지 리튬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이 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본업인 철강 사업 같은 경우가 뭐 수요가 올라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런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이와 같이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0%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서 해보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1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철강 산업에 대해서 그게 회복 안 되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비슷한 수준 시장 올라오면 머무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요. 해보되 뭐 여기에서 그 경험을 쌓아 놓는다라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83,300원에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해서 지금 75,900원인데 네. 30%거든요. 네. 근데 오늘 너무 내려가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때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나왔을 때 그래도 살짝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오긴 했었거든요. 좀 네. 아쉽긴 해요.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하락은 사실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네. 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더 떨어진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6% 떨어진 거는 뭐 지수가 2% 3%씩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개별주가 5% 6% 빠지는 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제가 중립을 든 거는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합병 비율이라든지 어쨌든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에 대한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뭔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중립으로 뒀고요. 왜냐 그거를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걸 미리 예단해가지고 다 하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물론 실적적으로만 보면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제가 앞서서 RS 오토메이션을 상담을 드릴 때 우리나라 구조적인 로봇주들의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주들이 전혀 못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로봇 개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는 로봇 펫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분명 누구나 다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먼 시기긴 하지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기가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권에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저는 58,000원이 깨지면 이래나 저래나 58,000원이 뭐 시장이든 어쨌든 이게 빠지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재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결과값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평단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타기를 한번 하셨지만 밀타기를 하신 만큼 나중에 떨어지면 또 비중 조절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덩어리를 키워놨잖아요. 덩어리를 키워놨는데 떨어지는 거 그냥 보고 있으면 나중에 40% 되시면 더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좀 중요한 라인을 설정하고 안 깨던 박스 라인이 깨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의사결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머스크 트레이딩 모멘텀 로봇주로 확산되지 않았다.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지만 손절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고민되실까요? 예, LS 일렉트릭 네. 173,000원에 15%예요. 17만 3천 원에 15%요. 예. 어제 오늘 크게 밀려서 좀 걱정 많이 되실 것 아유, 같아요. 요즘 자꾸 뭐 그냥 장대 음봉만 자꾸 나오고 큰일 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LS 일렉트릭 어제 오늘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시장의 조정 따라서 또는 뭐 수급이 빠지면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에요. 여기에서 고민되는 건 뭐 우리가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이 변압기나 이쪽에도 가능할지 그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걸 다 우려해서 주가로 반영하는 것 같고 한 14만 원대 이하 정도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 시총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부담은 없다 보니까요. 그 타이밍을 한번 보고 다만 시장이 이 정도 하락이 추가로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급하게는 보지 마시고 시장 조정이 한 차례는 더 이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점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